자, mypasslovely라고 하는 프로젝트에 이제 메뉴 액티비티를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해봤던 기능이니까 좀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여기 이거를 한번 열어놓고요. 자, app 선택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new, 자, 액티비티로 가면 새로운 액티비티 화면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empty 액티비티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에 액티비티 네임에다가 대문자 M으로 시작하는 메뉴 액티비티를 넣습니다. 그러면 레이아웃이 자동으로 이게 만들어질 거다. 그래서 액티비티 menu.xml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게 표시가 됩니다. 자, finish 눌러서 보면 자, 메뉴 액티비티.java 파일과 메뉴 액티비티.xml 파일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자, 생각하셔야 될 게 manifest 안에 자, 이렇게 액티비티 태그가 자동으로 추가된다라고 하는 거 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자, 액티비티 main.xml에 와서요. 먼저 화면에다가 버튼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자, 텍스트 선택해서 딜리트, 자, 삭제를 하고요. 버튼을 끌어다가 화면 가운데에다가 넣죠. 자, 그리고 자, 버튼에 자, 텍스트라고 하는 데 가서요. 자, 메뉴 화면 띄우기 이렇게 바꿔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텍스트의 글자를 먼저 바꿔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글자가 아직 선택이 안 되네요. 자, 이제 됐네요. 그래서 메뉴 화면 띄우기. 자, 그 다음에 이 버튼의 아이디가 버튼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 이제 메인 액티비티로 와서 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동작하도록 코드를 넣어줍니다. 자, 바로 한번 입력을 해볼까요? 버튼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형 변환에서 할당한다. 자, 어떻게 find view by id로 r.id 버튼이라고 하는 아이디를 이용해서 뷰 객체, 즉 버튼 객체를 찾아서 버튼 변수에 할당을 했다. 그 다음에 버튼에 set on click listener enter, new on click listener enter를 쳐서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on click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되도록 한다. 자,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메뉴 액티비티를 띄워야 되겠죠? intent를 만들어줍니다. 자, new intent라고 만들고요. 자, 이 intent라고 하는 거를 만들 때 자, 파라미터로 get application context, 즉 컨텍스트 객체를 넣어주고 두 번째 메뉴 activity.class라고 해서 메뉴 액티비티의 클래스 인스턴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start activity를 하거나 또는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해야 되는데 응답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해준다. 그 다음에 요청, 자, request 코드, 요청 코드를 넣어준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메뉴 액티비티 쪽으로 전달이 될 텐데, 자, 얘기한 것처럼, 자, 여기에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엑스트라 데이터. 자, 그거를 조금 이따 한번 해봅니다. 일단, 메뉴 액티비티를 만들어야 되겠죠. 자, 메뉴 액티비티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자, constraint layout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버튼을 끌어다가 마찬가지로 가운데다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버튼의 텍스트에다가 돌아가기라고 하는 글자를 보이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자, 돌아가기 버튼이 보이면 메뉴 화면인가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죠. 그리고 메뉴 액티비티.java로 가서 자, 저 버튼을 찾아서 자, 우리가 클릭됐을 때 돌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자, 돌아가기 버튼의 아이디를 보면 버튼 2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 했던 것처럼 자, 동일한 이름의 버튼 2 변수를 만들고요. 자, find view by id로 찾아서 자, r.id.버튼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 2.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를 해줍니다. 자, 돌아가기니까요. 자, 돌아가기가 우리 액티비티 스택이라고 하는 걸 이해하고 있으니까 finish를 해주면 이전에 있었던 메인 화면이 다시 보이게 되겠죠. 그죠? 자, finish 이렇게 해줍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먼저 메뉴 액티비티를 띄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자, 이걸 띄우게 되고 자,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으면 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자, 데이터를 전달을 할 때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번 전달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 자, 어레이 리스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리스트, 자, 자바에서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면 여러 개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이거를 name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new array list로 만들 수 있겠죠. 이 어레이 리스트 안에 특정한 자료형, 자, 데이터 타입만 넣고 싶다라고 하면 꺽쇠 표시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스트링 타입의 데이터를 리스트 형태로 넣겠다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리고 names.add로 해서 추가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자, 만약에 김진수
사람 이름을 몇 개를 넣어볼게요. names.add라고 하고 황수연 뭐 이렇게 2명을 넣었다고 치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array list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그냥 스트링이나 인티저뿐만 아니라 조금 복잡한 형태의 데이터 타입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 타입을 intent. put extra로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names라고 하는 키 값으로 해서 자, names 객체를 그대로 한번 넣어봅니다. 자, 그러면 extra로 넣었죠? 그러면 이 intent가 start activity for result를 하면 시스템 쪽을 통해서 메뉴 액티비티로 전달이 되겠죠? 그리고 그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메뉴 액티비티로 가서 전달받은 데이터를 뽑아야 될 텐데 메뉴 액티비티라고 하는 게 새로 뜨게 되면 onCreate가 처음에 호출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 전달된 인텐트를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get intent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를 intent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자, past intent 이렇게 한번 받아봅니다. 자, 그러면 메인 액티비티에서 전달한 인텐트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엑스트라 데이터는 시스템에서 건드리지 않고 전달해 준다 그랬죠. 그러면 past intent에 대해서 자, 여기다가 process intent라고 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past intent를 전달해서 process intent 안에서 처리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를 뭐 바로 코드를 넣어도 되지만 이런 식으로 process intent라고 하는 자, 메소드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if라고 해서 이 intent가 null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 null이 아니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intent가 null이 아니라고 하면 자, 그러면 그때 우리가 뭘 할 거냐? intent에서 extra 데이터가 들어가 있었으니까 put으로 넣었으니까 이제 get으로 뺀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타입에 따라서 문자열이면 get string extra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근데 보니까 string array list extra 뭐 이런 게 있네요. 그리고 그거 말고요. 자, 여기 보면 자, serializable extr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array list를 바로 넣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array list가 자, 자바 API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그게 serializable interface를 구현하기 때문에 implement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serializable로 이렇게 집어넣고 뺄 수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names라고 하면 우리가 serializable interface를 implement 하는 아까 그 array list를 그대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names라고 하고 자, array list string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캐스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여기 이 names를 뽑아냈으니까요. if라고 하고 names가 혹시 null일 수 있으니까 names가 null이 아니면 toast message를 한번 띄워볼게요. 그래서 자, get application context 두 번째 표시될 글자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전달받은 뭐죠? 리스트 이름 리스트 개수라고 하고 자, names 안에 자, 몇 개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size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toast.length.long.show를 해보죠. 자, 이렇게 해서 전달받은 거를 자, 우리가 여기서 띄워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버튼을 클릭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에서 메뉴 액티비티로 자, 띄워줄 때 데이터를 좀 더 복잡한 어레이 리스트 형태로 전달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해볼까요? 자, 에뮬레이터 쪽으로 한번 실행을 해서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정상적으로 동작이 되는지 한번 볼 겁니다. 자, 실행을 했고요. 자, 에뮬레이터를 한번 띄워서 보면 자, 이렇게 나오죠. 메뉴 화면 띄우기 클릭해 보면 자, 돌아가기가 나왔으니까 메뉴 화면이 뜬 거고요. 전달받은 이름 리스트 개수가 뭐라고 나와요? 2라고 나오죠. 결국에는 어레이 리스트를 전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본 이런 형태가 사실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걸 권장한다고 했는데 파슬러블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파슬러블을 별도로 정의하려고 하면 꽤 번거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걸 그대로 쓰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라고 하는 거는 자바에서 상당히 많이 쓰잖아요. 여러 개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리고 특히나 나중에 우리가 할 리스트 뷰라고 하는데 안에다가 데이터로 어레이 리스트를 집어넣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거를 필요할 때 데이터를 바로바로 자, 액티비티, 화면과 화면 사이에 또는 우리가 아직 하진 않았지만 화면이 없는 서비스에서 화면을 띄울 때 그럴 때 어레이 리스트를 바로 전달해서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 이런 방법도 실제 많이 사용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텐트 안에 엑스트라 데이터를 넣을 때 자, 이런 식으로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하는 거를 임플리먼트 구현한 거는 여러분이 직접 클래스를 만들고 시리얼라이저블 구현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구현을 한 거는 인텐트에 엑스트라 데이터로 바로 넣어서 뽑을 수 있다. 푸드 엑스트라로 넣고 get 시리얼라이저블 엑스트라로 뽑아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파슬러브를 권장하니까 파슬러브를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는지도 한번 알아보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얘기한 것처럼 이거는 사실 전달되는 데이터의 용량이 좀 커요. 그래서 파슬러블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해서 사용하는지 우리가 이어서 좀 볼 겁니다.